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태블릿 반격의 소막 지금 책이 출판되기 직전입니다. 이 사무실로는 아마 목요일 밤엔 들어올 것 같고요. 이 각 서점은 이제 금요일 날 깔리게 되니까 지금 각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는 예약이 지금 됐죠. 그래서 예약을 하신 분들은 아마 금요일 날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월요일쯤 받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이 토요일 날 행사를 하니까 이 출판 기념 행사를 그때 교보에서 또 사셔가지고 아마 사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스케줄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이 광고 시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일간지 1면하고 이 내부 광고와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책을 내면은 조선일보에 많이 광고를 실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언론의 그 지위를 흔들 정도로 윤석열 팬클럽 기관지로 전락을 해서 이번에 안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집이 하도 지금 기괴하니까. 물론 뭐 조선일보는 늘 장사가 먼저인 신문사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선에서 지금 다음 대안을 좀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책을 둘러싼 이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제목 자체가 지금 이 박근혜, 최서원,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인데 이 탄핵무효 투쟁을 한 5년 동안 해온 결과 제가 감히 제가 단언을 내리면 이 탄핵무효는 박근혜, 최서원, 변희재가 손을 잡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제 입장에서는 수많은 태블릿 PC의 조작 증거를 잡았고 우종찬 기자 쪽에서 탄핵에서의 잘못된 조작 문제를 다 잡았는데 이게 공식화되고 공론화되고 널리 퍼지지 못한 이유는 태블릿의 경우는 박근혜, 최소한 변희재 이게 연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손을 못 잡았기 때문에 폭발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탄핵의 경우는 좀 달라요. 탄핵은 박 대통령하고 최소원하고 둘 다 잘 알아. 그 문제는. 본인의 재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우종찬 기자가 잘 잡긴 했지만은 제3자가 끼일 필요 없어요. 저거는 각자 그냥 해나가면 돼요. 저 부분 대해서는 탄핵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료 다 들고 있잖아요. 재판 자료들. 근데 태블릿은 왜 제가 끼느냐? 이분들은 태블릿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서원의 경우는 아예 안 보여줬고 그냥 아예 최서원은 이 태블릿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박탈시켜 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할 기회는 있었는데 유영아가 날려버렸고요. 뭐 저는 뭐 100% 고의로 날렸다고 봐요. 태블릿 진실을 파묻기 위해서 유영아와 그와 유착된 세력이 박 대통령이 태블릿 검증을 못하도록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받으려고 이 태블릿 국가수 검증 후본 파일을 받으려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지금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태블릿 사본 파일을 신청서 하나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유영아가 그거 받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갖고 최서원도 보고 제가 보면은 그 게임 끝났죠. 안 받았잖아요,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다 물어보니까 저 김인성 교수 보니까 그런 무조건 저는 IT기가 들어간 사건은 사본 파일을 받고 시작하는 건데 검사 출신 유영아가 몰랐겠습니까? 그 안 받았어요. 그리고 최서원은 받을 자격이 있니 없니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상 기밀 누설죄는 민간인은 최서원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태블릿은 최서원과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최서원은 저거를 받을 자격이 있니 없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 막 우겨대가지고 일단 그 포렌식 데이터 8만 페이지는 받았죠. 그럼 그 8만 페이지 근거가 되는 아까 말한 사본 파일을 최서원도 받아야 되는데 최서원 쪽 변호사들도 이걸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게 검찰에 지금 그대로 있는 건데 세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무조건 안 주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왜 터졌냐? 이런 문제가 박근혜 최소한 변호사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셋이 만약에 공조가 됐으면요, 이거 받아줘 저거 받아줘 탁탁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김한수 실사용자 이 증거를 잡자마자 바로 서울구치소 가서 박 대통령이 빨리 저걸 받아달라, 스본 파일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최선이 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최선의 태블릿이지만은 최선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검찰 논리는. 이제 지금은 검찰은 아예 최선 게 아니니까 안 준다, 무조건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검찰 논리로는 박 대통령이 요청하면 바로 줬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 보고 제가 그 요청한 거거든요. 사본 파일 받아달라고. 근데 박 대통령은 재판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이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태블릿을 건드려 버리면은 재판이 일파만 뭐 계속 늘어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은 그냥 아예 어차피 저 어용 판사들 저거 재판에서 없는 건 불가능하다, 빨리 게임 끝내버리고 정치적으로 사면으로 나와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런 방식이 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준 거죠. 물론 또 만약에 박 대통령이 이때 받아줬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서 게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 결과적으로는 박 대통령은 그 당시 정면 충돌하지 않고 나와서 해결하겠다, 그런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나와서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자꾸 제 이름을 들어가니까 이게 마치 네가 그런 박근혜가 뭐 대등한 거냐 좀 이렇게 얘기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간첩과 스파이 간신배들에 당해서 태블릿을 조사를 못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재판에서. 그걸 대신 제가 조사해 준 거 아닙니까? 이 조사한 그 DB가 필요한 거예요. 박 대통령하고 최성원 씨는 싸우려면은. 그 측면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드린다, 그 측면에서 좋아요, 이 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최성원 씨가, 이거 먼저 할까요? 이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현재 태블릿 반격에서 막 책 출판 기념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설명 필요 없죠. 그래서 김경재 대통령 후보, 이규택 위원장, 최대집 회장, 정희일 본부장, 이동진 본부장, 조영환 대표 등등, 그리고 저 신동보 제도, 뭐 우리 늘 박 대통령 석방 명예위 활동했던 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이 책을 어쨌든 교보문고 광화문 옆에서 교보문고에서 사오셔야 될 겁니다. 아마 교보에서는 이 금요일부터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서 제가 사인회도 같이 할 거고, 일요일 오후 2시는 강남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2차 집회 및 역시 사인회, 그리고 다음 주는 대구, 부산에서 행사를 이어갑니다. 현재 이 주간 순위, 정치사의 주간 순위에서는 현재 9위, 주간 순위 9위고 일간 순위에서는 4위입니다. 예, 4위예요. 일간 순위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대로 뭐 스타트는 잘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책도 지금 이 핵심이, 제가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나 손석희 저주에서의 자신 없던 부분은 완결이 안 되니까, 이 책이 완결이 안 돼가지고, 완결이 안 되면 독자의 머리를 못 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이 앞에 나온 두 권하고 다른 거는 제 나름대로 완결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이제 우리가 밝힐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누가 저 태블릿을 구해다가 JTBC에 줬는지 이런 게 남아있는데, 최소한 논리와 이거는 완전히 완결이 돼서, 최성원 게 아니구나,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검찰과 JTBC가 5년 뒤에
최소한 게 아니라서 못 준다 이런 말까지 나왔구나 이렇게 딱 완결이 되니까 이게 탁 때려가지고 이 독자들 주위에서 자체적으로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성공을 하는 거죠. 저희가 뭐 책 팔리는 대로 광고면은 다 갖다 쏟아 부을 텐데 광고를 아무리 해도 책이 머리를 탁 안 때리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이 가짜 책 이거 보세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과 저자로 들어간 이 책이 윤석열 스파한테 뭐라 한 달 만에 밀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 벌어지냐? 이 출판 전문가들의 분석할 것도 없어요. 제가 책을 몇 권 냈습니까? 제가 한 책 한 20권 냈잖아요. 저도 따지면 전문가인데 책 딱 보자마자 야 진짜 이놈들 그 돈을 얼마나 처먹고 싶으면은 박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고 사진 들어간 책에다가 저렇게 싸구려로 어디 대학생 알바 시켜서 디자인했나 이거. 우리 책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 각 구도를 좀 화면 좀 바꿔줘 이거. 이걸로. 이 책과 이게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다가 내지 플러스 그걸 떠나서 책 기획 자체가 독자들이 박 대통령에게 지지 응원 낸 편지를 왜 출판합니까? 여기서부터 이건 기획 자체가 잘못된 출판이에요. 기획 자체. 이거 유영아가 기획했다며. 도저히 이거를 박 대통령에다 차마 말을 못하니까 지가 기획하고 박 대통령이 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일단은 나오는데 독자들의 응원 편지가 다른 국민들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문서입니까? 모든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옥중 투쟁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어떤 것을 느꼈을까 그거를 알고 싶은 거지 독자들의 지지 편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편지를 개발 세발 묶어가지고 내가지고 그걸 박 대통령이 메모한 거 조금 넣어가지고 이따위로 팔아버리니 이게 박 대통령의 그 이름값으로 쫙 나가다가 그냥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마디로 이제 책에 내적 파워가 없으니까 이게 밀리는 거거든요. 반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기획한 회고록을 한번 낸다. 2권짜리겠죠 아마. 박 대통령은 최소 2권짜리지. 그 200만 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미디어 책에 회고록 출판권 주면 200만 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책도 이 태문이 반격에서 막 이 책도 안에 있는 내용 이 1페이지부터 한 300페이지까지 그냥 딱 완결돼 가지고 딱 때려주면은 광고 없이도 뭐 3, 4부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이제 이 책을 사봐야 될 층에 거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 만세의 변절자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이 책을 살 만한 지금 이 세력이 얼마나 남아있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리고 오늘 최서원 씨가 편지 봤는데, 뭐 제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최서원 씨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고, 최서원 씨도 편지를 자주 보내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최서원 씨하고 일을 같이 하는 게. 최서원 씨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하고 최서원 씨하고 모르는 관계잖아요. 모르는 관계. 그리고 최서원 씨 주변에도 최서원 씨가 그 미승 빌딩 소유하고 뭐 다 뺏겼지만은 그래도 뭐 몇백억 재산 갔는데 돈 좀 있겠지 그래가지고 돈 뜯으러 온 인간들이 쫙 깔렸고 이러니 최서원 씨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저하고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 제가 뭘 하자 그랬을 때 최서원 씨는 그 자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막 백이면 백 하지 말라 그래 저하고 일을. 이 태블릿 문제 하나 해결할 때도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편지를 좀 자주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주 좀 보내면서 이제 좀 저하고 좀 이제 신뢰가 쌓인 것 같아요. 다 막았거든 최선 주변에서. 최선 나대지 마라. 최선 주변에서 말이야. 최선
원래부터 최서원 음해하는 박 대통령 쪽 관심에 말고 최서원 주변에서 조용히 있어야지 나중에 재심 때 유리하다. 그래서 못 움직이기를 막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놈들 다 스파이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쪽에 스파이 왕창 들어가 있고 최서원 쪽에 스파이 왕창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치 주변에 스파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 셋이 뭉치면 죽는 거거든요. 탄핵 세력은. 이 셋을 갈라놓기 위해서 각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지금. 최서원 씨가 이제 편지를 좀 짧게 썼는데 곁에 유영아가 붙어 있으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최서원 씨한테 유영아하고 정호성이가 지금 당신의 태블릿이라고 박 대통령한테 사기치고 있으니까 이거 알고 있어라. 제가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최서원 씨가 유영아를 따로 뭐 안다거나 그런지 모르겠고 제가 알려준 거예요. 유영아, 정호성, 천영식 이런 자들이 근거도 없이 최서원 당신께 맞다고 박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이걸 제가 알려줬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 제 책은 이미 원고로 이렇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봤는데 책을 아직 못 받아본 거고 이게 문제 이게 책에 보면 최서원의 명예회복이 탄핵무효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이게 탄기국 때부터 결국 지금 제 말이 맞잖아요. 최서원 명예회복 없이는 탄핵무효가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자체가 박 대통령이 뇌물 먹어서 탄핵시킨 게 아니라 최서원이 국정농단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게 탄핵의 사유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최서원이 국정농단한 거 없다. 해먹은 거 없다. 이렇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박 대통령의 탄핵무효는 안 돼. 어디까지는 되냐 어디까지. 지금 저 강용석이고 유영환이 이런 간신배들이 하는 건 뭐냐면 최서원이 해먹고 다니는 거를 박 대통령이 몰랐다. 그래서 최서원이 나쁜 년이고 박 대통령은 피해자다. 이렇게 되면은 한 10% 20% 정도의 국민들이 가지고 아유 우리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 이래가지고 가세현에다가 슈퍼챗 쏘고 요거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박 대통령 주변의 간신배 놈들은 거기까지밖에 계획을 안 짜는 거죠. 아니 계획을 안 짜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최서원이 명예회복하고 태블릿 진실이 폭발하고 이걸 막는 거죠. 아예 망가버리는 거지. 이게 터져나가면은 지들이 박 대통령을 평생 뜯어먹을 수 있는 그게 무너지면서 새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새 세상이 열리면 다 죽죠. 박 대통령 주변의 간신배들 다 죽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박 대통령을 심지어 사육을 하려는 거예요. 사육을. 그래서 이것들은 죽으라 깨나 박 대통령에게 최서원 음해를 하는 거죠. 최서원 음해. 최서원이 해먹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블릿 PC에 왜 김한수를 숨겨대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번 책으로 썼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청와대 간신배놈들이 왜 김한수를 감싸고 노냐 그랬는데 김한수가 문제가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김한수가 문제가 아닌 게 미르재단 K재단을 해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안종범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우종찬 기자 책을 읽었던지 시폭을 보지 않은 사람은 태극기 집회를 수백 번 나간 인간들, 저 우공당의 그 떨거지들 데리고 물어보세요. K재단, 미르재단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세요. 그거 답변할 수 있는 놈은 없어요. 조원진이는 알고 있나? 조원진도 모를걸? K재단, 미르재단 누가 만들었어? 자, 이제는 간단하다니까요? 우리가 검증하는 거, 태블릿 PC 누구 거? 김한수란 답 나오지 않은 놈들은 다 사기꾼이라니까요? 물론, 사탄파들 빼고 아유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우리가 탄핵무효 시켜드려야지 이 아가리 떠들고 있는데 태블릿 PC 누구 거 했을 때 김한수란 답이 안 나오는 놈들은 사기꾼인 거고요. 우종찬 기자 책이 너무 장황해서 솔직히 저같이 탄핵무효에 목숨 걸린 사람들은 아무리 책이 장황해도 달달달달 외워서 읽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일반인들이 저 책을 과연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의 앞부분에다가 이 K 미르재단 문제를
우종찬 기자 책에서 제가 압축해가지고 갖다 박아놨어요. 그것만 봐도 충분할 겁니다, 솔직히. 그거 보면은 K재단 미르재단은 안종범이 만들었다. 박 대통령도 모르게. 자, 태블릿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서 제대로 거론이 못됐습니다. 이 검찰도 하기 싫어하고 간신배들도 하기 싫어해서. 근데 안종범 문제는 재판에서 거론이 안 될 수가 없죠. 안종범이가 얘기한 거 갖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엇갈려, 안종범 얘기가. 대표적으로 SK 최태원이에게 89억 그 요청한 놈 누구냐? 안종범이는 박근혜라 그러고, 박 대통령은 난 모른다. 나 최태원한테 89억 달러 얘기한 적 없다. 그럼 최태원이가 누구한테 받았냐? 안종범이다. 그 안종범이 거짓말하는 게 맞죠? 안종범하고 박 대통령하고 진술이 다른데, 정작 89억의 요청을 받은 최태원이는 난 안종범한테 요청받았다. 난 박 대통령한테 요청받은 적 없다. 자, 이게 재판에서 붙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를 배신한 한 명의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 안종범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정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이 안종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저놈이 결국 주범이구나 확인하고 침묵하고 있는 건지, 유영하의 계획대로 눈가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아직도 최서원한테 일을 갈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표면상으로만 보면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박 대통령은 K미르재단도 최서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해가 안 돼. 재판을 했을 텐데, 재판을 하다 보면은 안종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박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되고, 유영하 등등 박근혜 변호사들 말이에요. 아니, 안종범이가 한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왜 안종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태블릿은 김한숙 거 얘기 안 하고, K재단 미르재단 안종범 거 얘기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야? 핵심 두 개를 다 은폐해놓고서 뭘 탄핵무효고 뭘 박근혜 사랑해요야? 자, 특검에서 윤석열이가 어떻게 기소했습니까? 얘네들이 특검이 굉장히 머리 아팠던 게, 아니 이거는 K재단 미르재단은 다 안종범이가 했어. 안종범이가 했는데 이걸 최서원이 해먹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최서원과 안종범이가 친하다. 둘이 자주 만났다. 이래 버리면 끝나는데, 최서원과 안종범이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이 없어. 이걸 엮을 방법이 없잖아요, 최서원으로. 그래서 어떻게 엮었냐, 윤석열이가. 더 크게 엮었어요, 더 크게. 원래는 아마 이렇게 했을 수 있다니까? 이 박 대통령 모르게 최선이 해먹었다. 이거 가지고는 밀 수 있었는데, 그렇게 엮지를 못하는 거야, 안종범하고 최선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식하고, 한마디로 인간의 심성, 이 윤리적 심성이 없는 완전히 짐승 같은 윤석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일반적인 검사는 저기서 포기했을 거라고. 근데 윤석열이는 그냥 근거 없이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시켜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이를 시켜서,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최서원이 시킨 대로 꼭두각시로 움직여가지고 최서원이 해먹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윤석열이가. 이런 놈이 대통령 된, 이런 놈을 밀어요, 보수에서 들기를다가. 안종범과 최서원의 중간고리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찍어버렸다고요, 윤석열이가. 자, 그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안종범한테 지시한 적이 없어. 그리고 최서원한테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계속 물어봐요, 윤석열이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서원이 문화재단을 시키라고 당신에게 지시했다는데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박 대통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한심해가지고. 최서원이하고 자기는 정책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물어봐, 검사가. 그럼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그럼 최서원이 옷 가지고 오는 거 문제하고, 대부분 머리 문제하고 옷 문제하고만 얘기하지,
자기는 최서원하고 정책 얘기한 적이 없다. 근데 윤석열이는 그따위로 조작을 한다고요. 최서원이가 시켰다. 스포츠 정책 만들어라, 문화 정책 만들어라. 그런 날조를 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진 놈은 윤석열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검사가 다 썩었어도요. 그런 짓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야 오늘 이번에 너 삼성한테 돈 받아와라, SK 돈 받아라 시켰냐? 안 시켰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단히 만들어진지도 몰랐기 때문에 수령금을 요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빠져버리면은 본인이 최서원과 안종범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최서원과 안종범이 해먹을 수 있습니까? 둘은 모르는 사이인데? 그럼 여기서 결론 나오잖아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연결고리 안 했어. 그럼 최서원과 안종범 연결고리는 없어. 최서원은 안 해먹은 거야, 재단에서는. 자, 이 단순한 거를 아주 이 청와대 관심배들은 교묘하게 최서원에게 덮어 씌워놨습니다. 정호성 등등 다 껴가지고. 이것들을 박살내야 돼요. 이것들을 박살내서 박 대통령하고 최서원이 다시 결합이 돼야지만 이 재단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재단 문제를. 이 재단 문제를 못 풀어내면 탄핵무효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이게 최세원의 명예회복이 탄핵무효 열쇠다. 최세원이 재단에서 해먹은 게 없다라는 게 나와야지만 대통령의 명예회복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용하던 가심배들은 뭡니까? 이걸 못하게 막는 거야, 이거를. 이것만 막고 있으면은 박 대통령은 아유 우리 박 대통령 불쌍하시고 어떻게 해서요. 요런 할머니들 돈만 뜯어먹게 되는, 한마디로 평생 가세형 같은 놈들에게 뜯어먹히는 그런 존재로만 가치가 있지, 다시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평정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공랑 놈들이 박 대통령한테 뭐만 요구합니까? 홍보 모델만 요구해요. 홍보 모델. 돈 뜯을 때 홍보 모델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 지금 이건 뭐야, 이거 안철수네? 대구가 아니고 뭐 이거 대구 사죠. 뭐 대구 사죠. 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야, 대구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거 갖고 지금 윤창중이가 뭐 신바람 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신당 차리면 자기도 들어가겠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 이거는 원래 탄핵 무효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 사람들은. 실제 박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5에서 10% 정도. 물론 박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30%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정도의 이 지지를 가지고 이미 촛불을 들어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동의했던 국민의 70%가 눈뜨고 있는데 탄핵 무효를 관철시키는 과정 없이 요 대구에서 그냥 이런 사람들 지지를 받아서 그 편지책이나 내가지고 가세였는데 돈이나 뜯기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밖에 안 됩니다. 탄핵 무효가 없으면. 저는 탄핵 무효 없을 때는 박 대통령이 대구에서 정치력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냥 우공당하고 가세현한테 돈 벌어주는 모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탄핵 무효 없이는. 그리고 그 탄핵 무효의 핵심은 태블릿 PC하고 최선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박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냐 없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하도 많은 놈들이 둘러싸가지고 거짓 정보를 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감옥에서 나오셨으니까 이 집 주제가 주소 알잖아요. 제가 그냥 책 보내드리면 돼요. 책이랑 제 보고서 보내드리면 돼요. 이제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최서원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는 이들과 사죄하고 침묵해야 되는 사람들은 나눠 있는 게 아니고 나눠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결백을 주장해야 된다는 사람은 변희재 한 명. 나머지 싸그리 사죄하고 침묵해야 된다. 아마 999대 1일 겁니다, 이거. 이러니 제가 박 대통령이 현실인식을 똑바로 하고 있다는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최서원 씨도 굉장히 주저주저 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겠다. 왜? 5년 동안 있어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제 석방이나 결백에는 관심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나 혼자라도 돌파하겠다. 다행히 변 대표님께서 탄핵의 진실인 태블릿의 문제를 타파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돌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서원이 이제. 최서원이 지금 손을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저희가 한 2, 3만 부 정도를 팔면 책을 이제 최서원 씨한테 이제 소를 그냥 특히 JTBC 윤석열이 다 싹 다 걸어버릴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이제 이 책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자, 최서원도 답답하니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거짓 태블릿 인해 시작된 국정농단의 허구를 밝혀야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막을까? 엄청 관심이 많죠.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놈들 이 태블릿 진실을 어떻게 막을까 지금 그걸로 지금 엄청 관심이 많죠. 이 책은 또 어떻게 묻어버릴까 지금. 제가 어제 허현준 씨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김희종이라는 놈하고 둘이 방송하는데 김희종은 김한수하고 한패예요. 네. 우리 독자가 태블릿 PC 누구 거 했더니 김희종이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던 허현준 씨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문자 보냈더니 그냥 이 독자들의 질문이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 안 했다. 태블릿 PC 누구 거가 중요하지 않아? 제가 문자를 또 보냈어요. 저 정호성이하고 저 최정식이 그리고 유영아가 태블릿 최성이 쓰고 다닌다고 비방한 거 알고 있냐? 비방하고 다니는 거. 저기 알고 있대. 끝. 제가 솔직히 정말 상종하기 싫어 저런 인간들하고. 박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3자가 잡아줬으면은 고맙다고 와가지고 술을 사고 자기가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인 놈들 단 한 놈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맙다 내가 처리해주겠다 얘기하는 놈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베라소가 방해 음해하고 있고 이정현 씨 제가 찾아가가지고 설명했을 때 제가 다 설명했죠. 이거 정호성이 유영아 이거 다 불러달라 저한테. 그거 싹 모른 채 하고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죠. 박근혜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도 아무리 측근들이 썩어빠려도 이렇게 똘똘 뭉쳐 썩어빠진 놈들 처음 봐요. 한 명은 있을 거야. 한 명은 어떻게 해. 그 친박이라고 뭉쳐다니면서 박 대통령한테 해먹은 놈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통령 명예회복을 만들 수 있는 증거 잡았는데 어떻게 단 한 놈도 안 나타나냐고. 어떻게 반대편에 가서 더 이걸 방해하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명박하고도 비교가 다르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거. 기존의 친박들 다 무시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자세가 없으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가세형과 우공당의 모델로서 게임 끝난다.